자, 오늘은 예비고일 학종 왕초보를 위한 아주 기초 설명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학종이 도대체 뭡니까? 자꾸 비교과라고 하는데 비교과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런 아주 기초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왕초보라고 생각하는 친구, 또 좀 안다고 생각하지만 긴가민가한 친구들은 오늘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학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을 모셨으니까 오늘 같이 완전히 학종의 기초를 마스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아니면 뭐 시작하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 뭐 바로 얘기를 네.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바로 학종의 이 왕초보를 위한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해 오신 자료를 말씀해 주시죠. 학종을 위한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교과 활동, 교과 활동 이런 걸 들어보셨는데 이제 비교과가 뭔지, 교과 활동이 뭔지를 먼저 좀 구분을 해주시면 전 이제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흔히 학생들이 네. 대학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적 아니냐, 그 숫자로 뽑히는 등급이라든가 그쵸. 그러니까 성적이 있고 활동이 있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생기부에 딱 최종적으로 넌 몇 등이야 찍히는 거, 그렇죠. 그 성적이 있고 예, 성적. 그거 외에 나머지로 활동 이렇게 봐도 되는 네, 거죠. 나머지 글자로 기록되는 것들은 다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주관식으로 선생님에 의해서 적히는 것들을 활동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그냥 숫자로 예. 어쨌든 그것도 선생님이 적긴 하지만 딱딱 몇 등급이라고 적히는 건 성적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두 개가 이제 학종에 반영되는 왜냐하면 다시 예비고일 이제 눈높이로 보면은 어쨌든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만 좀 집중해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학종이라 하면 그 숫자만 집중하면 안 되고 요 활동, 주관식 글자로 적히는 활동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좀 명확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일단 같습니다. 초보니까 벌써부터 제가 초반 요약. 성적이 있고 활동이 있다. 활동은 비교과와 교과로 나눠진다. 교과 활동이 성적 아닌 거예요? 아니죠.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죠. 성적이 있고 활동이 있다. 자, 그럼 이제 비교과, 교과 활동에 대해서 먼저 뭐를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비교과를 먼저 설명을 알겠습니다. 할 텐데 이 비교과란 말 속에 사실 이제 어떤 활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좀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안일비, 교과. 그쵸. 그렇죠. 교과가 아닌 활동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그 교과목 수업과 관련 없는 나머지 활동들을 다 비교과 활동이라고 보시면 자, 돼요. 넘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 수업과 관련 없는 활동이 뭐가 있죠? 학교 수업과 관련 없이 나의 진로를 탐구했던 진로 활동이라든가 체육대회에 나갔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수업과 상관없죠. 그렇죠. 내가 뭐 선도부장을 했어. 선도부장 활동을 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교과랑 관련은 없기 때문에 자, 비교과로 그냥 생각하기 쉽게 국영수 수업과 상관없는 활동. 예를 들면 그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막 떠올렸을 때 끝나고 청소하는 거요. 그것도 활동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비교과 활동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놀라운 얘기. 수업과 상관없는 모든 활동을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데 학종은 그것도 신경 써야 된다. 그럼 내가 청소 당번이 됐어요. 청소도 학종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금 그것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보다 골치가 아파지긴 하는 건데 그냥 좋게 기회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경 쓸 게 수업, 국영수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활동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걸 그렇죠. 비교과를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비교과 초보 여러분 아셨죠? 활동이 뭔지 아셨고 비교과가 뭔지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자, 비교과 활동은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학교 때 들어봤을 창의체험 활동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기부를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비교과 활동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창의체험 활동 안에 보시면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은 이미 중학교 때도 하셨었기 때문에 쉽게 이게 뭐지?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건 그럼 설명 안 하고 넘어가나요? 이것도 짧게는 오, 중학교와 해주셨나요?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짧게는 얘기를 드릴게요. 넘어가기 전에 일단 그럼 이 비교과 활동에 저 활동 4개가 거의 전부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요 거의 이 네 개가 거의 다인데 이 플러스 알파로 독서 활동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는 아주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 마지막에 한번 그것도 설명해 설명하도록 주시면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팀장님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꼼꼼히 설명해 주실 거고. 자,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런 말 들어볼 수도 있어요. 자동봉진. 학종 전문가가 나와서 여러분 비교과 자동봉진 챙기세요. 자동봉진이 뭐야? 뭐 자동으로 움직이는 비닐봉지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걸 말하는 거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순서는 바뀌었지만 봉사진로. 그쵸. 요걸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거죠. 요 네 가지가 그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음. 그 활동 비교과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용어가 나오면 쫄 거 없이 그냥 비교과 활동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요걸 또 이제 우리 친절하고 세세하신 팀장님께서 하나씩 또 설명을 아마 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생기부의 기록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자율활동. 자율활동. 이런 말이 참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는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 예. 그럼 나머지 뭐 비자율인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자, 일단 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자율활동이라고 언급되는 내용들은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은 학생의 활동, 뭐 학생회장, 회장, 부회장, 네, 부회장, 뭐 교지 편집부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거를 이제 학생의 활동도 자율활동에 들어가는 거고요. 각 반에는 반장, 부반장, 반장, 부반장, 네, 서기 이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학급 임원을 하는 활동도 자율활동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땡땡땡땡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이 땡땡땡이 뭐 흡연 예방 교육, 성교육 예방 교육, 성교육 관련된 교육 같은 거를 이제 학교에서 하고 그거랑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또 자율활동으로 넣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구나. 제목 따라서 자율적으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네. 거의 다 학교에서 오히려 정해놓은 거네. 그렇죠. 자율활동은 대체로 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교 계획하에 진행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학교 돼요. 계획하에. 예.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해라 예. 하거나 뭐 학교에서 선출해서 학생회장 만드는 그런 네. 것들. 굳이 따지면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 학교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라고 하는 활동들을 다 주어가 학생의 자율이 아니라 학교의 그렇죠. 자율이구나. 그렇죠. 그냥 자율활동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냥 이름 학교 활동 얘기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학교에서 진행된 학교 활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음. 예, 아까 그래서 학교 행사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입학식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학술제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다 자율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왕초보가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학종 상담을 하다가 야 너는 자율활동에 적을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인식하면 되죠. 내가 뭐 반장 부반장이라도 하나 하든가 선도부장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있는 체육대 행사 열심히 하든가. 그렇죠. 다음 주에 뭐 성교육 뭐 있다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후기를 좀 열심히 써야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활동이 모두 다 자율활동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생기부에 기록되나, 여러분도 생기부 기록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왕초보 여러분이니까 네. 고등학교 생기부를 또 처음으로 우리 팀장님이 목격할 기회를 가져오셨습니다. 쫄지 마시고 네. 오늘은 왕초보니까 쓱 한번 훑어보시면 창의 체험 활동 안에 자율활동이라고 음. 기록되는 칸이 있어요. 이 칸 안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입학식을 선생님이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학생 뭐 정부회장 선거 다 모두 학교 행사죠. 여기 마지막 뒤쪽에 보시면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들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교육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게 자율활동인데 이런 활동이 학교에서 진행돼서 학생이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적어주시는 거고 심지어 입학식도 적을 수 있네요. 그렇죠. 입학식도 학교 행사이기 때문에 학교 행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학교 행사 아니면 학교 임원 그쵸. 이런 느낌? 예. 이런 행사를 위주로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성교육 예방 교육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뭐 토론을 좀 하자라고 토론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어떤 주장을 했다. 이렇게 학생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어지는 활동을 적어주시는 경우들도 이런 활동 다 자율활동에 들어가고 아까 말한 학생회장 활동 학생회장 29대 학생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친구는 뭐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다 이렇게 학생회장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자율활동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창의적 체험활동 설명을 안 드렸는데 중학교 생기부에도 있던 거라서 팀장님이 뭐 이거는 다 아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자기 생기부 잘 안 본 친구도 있으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쫄지 마시고 흔히 이것도 학종 정보가 창체라고 합니다. 두 글자 줄인 거예요. 창의적 체험활동. 근데 창체는 그냥 비교과다라고 보면 되고 그 중에서 자율활동은 하여튼 학교에 관련된 거라고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자율활동은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봉진에서 동아리. 동아리는 이제 아주 쉽죠. 여러분은 사실 동아리 다 활동하셨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왕초보라도 동아리는 아시죠? 그렇죠. 동아리 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좀 많이 달라야 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한 친구가 저기 들어갔지 따라 들어가죠. 맞아요. 그리고 나는 만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만화 그리기 부에 들어가야지 라고 해서 만화 그리기 들어가죠. 그리고 좀 쉬어야지. 학교생활 너무 힘든데 우리 볼링부가 있네. 볼링 치면서 스트레스 해소해야지. 배드민턴 치면서 그래야지. 저는 영어 팝송부. 왜냐면 트로트 선생님 나가셔서 자면 되니까. 이렇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학종을 이제 준비하려고 생각하는 학생이라면은 동아리도 뭔가 목적성을 갖고 해야 돼요. 근데 이 목적성이라는 게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저희 스터디코드에도 몇 번씩 얘기하고 있는
능력, 사례 음. 능력이 있거든요. 이 능력을 키우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왕초보라서 4대 능력이 뭔지까지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냥 좀 쉽게 제가 해설해드리면 어쨌든 고등학교에선 동아리도 입시에 반영된다. 놀려고 가면 안 되고 학종을 보는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 느낌. 그죠? 네, 그런 느낌을 저 예시를 보시면은 조금 네. 더 와닿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교과인 창의 딱, 체험 딱 활동, 보이시죠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은 동아리. 비교과, 그렇죠. 거기에 동아리 동아리. 활동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영자신문반에 활동을 했대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교육 불평등에 관심을 갖게 됨이라고 되어 있고 교육 불평등의 양극화 관련된 내용을 갖고 기사를 썼다라는 동아리 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예. 자, 중학생 여러분 딱 보시면 일단 느낌이 어떻습니까? 영자신문반. 그냥 이쁜 여자애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 이게 아니라 뭔가 할 땐 되게 깊은 고민과 뭔가 되게 아주 그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그 느낌, 냄새만 느껴지죠? 그렇죠. 저 활동들이 왜 고득점을 받는지는 그건 저희 학종의 코드를 또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진지한 느낌. 예. 그죠? 이 친구가 어느 학과를 지원했냐라고도 알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교육학과를 지원했어요. 예. 그러니까 영자신문반에 들어가서 나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싶었다. 그렇죠. 나는 교육학과 간다. 그렇죠. 이게 뭐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내가 교육학과를 가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감동받아서 교육학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건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교육학과를 갔다. 그냥 느낌만. 대학 교수님이 보시기 어때요? 딱 괜찮은 학생이죠. 우수한 학생으로 보이죠? 그런 느낌으로 동아리를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하나 예시를 더 보시면은 저는 뭐 이제 이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은 수리논술반에 들어가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게 교과서 탐구활동? 그런 쪽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게 잘 몰라갖고 실험을 했다라는 부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하여튼 느껴지는 거 중학교 때 시험 놀려고 가면 안 됩니다. 저런 거를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그쵸. 좀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 그렇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거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가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활동을 여기 팀장님이 지금 입이 간질간질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학종의 코드 4대 능력 중에 그 교과 관련된 그죠? 지식 탐구 능력에 해당하는 거긴 한데 하여튼 그거는 다른 유튜브나 저희 유료강을 참고하시고 오늘 핵심은 동아리를 중학교 때 좀 다니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아리에 대한 다른 꼭 유튜브 영상 한번 관심 있으시면 연결해서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진로 활동. 일단 왕초보 입장에서 진로는 뭔지는 쉬우시죠? 뭐 꿈! 나중에 나 무슨 대학 무슨 과 갈래? 그거 맞나요? 이 학과 가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이게 나의 적성에 맞는 걸까? 라는 거를 찾아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까지도 그쵸. 포함된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정하고 그거랑 관련된 거를 깊이 하는 활동도 괜찮지만은 나는 내가 뭐가 되고 싶을까? 나는 어떤 일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 라는 거를 자꾸 찾아보는 활동도 다 진로 활동. 요거는 약간 저희 유료강의 내용이긴 한데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로, 비포, 애프터 두 활동 다. 진로가 정해지기 활동도 포함되고 정해진 다음에 나는 컴퓨터학과 결정됐어. 그래서 동아리를 컴퓨터만 들었어. 나는 애프터, 비포, 애프터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다 되죠. 들어가고. 네. 구체적인 활동은 학교에서 야 너는 어떤 게 맞는지 좀 검사를 좀 해보자. 요새 뭐 MBTI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적성 검사들을 많이 해요. 이 적성 검사에 참여하는 활동이라든가 좀 사회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직업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명강사 초청을 해요. 특강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걸 들어보는 활동. 큰일이네. 보통 중학교 때까지는 적성검사 하면 대충 찍거나 그쵸. 명사 초청 오면 다 자버렸잖아요. 그쵸. 이제는 열심히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추가 활동을 해서 생기부에 적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기초지만은 하나만 조금만 네. 한 단계만 말씀해 심할게요. 주세요. 명강사 초청, 강사 초청이라든가 저자 초청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학종 준비하는 친구들이 하냐면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미리 읽고 가요.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이 신문기사에 있으면은 그거를 스크랩해서 알아보고 가요.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학종 고득점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로 진로 활동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 또 다른 활동. 또 다른 활동으로는 직업 체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뭐 교육부를 찾아가서 교육 공무원의 삶을 둘러본다든가 아니면 어느 공장을 견학한다든가 뭐 병원에 가서 의사들 만나게 그쵸. 해준다든가. 그런 직업 체험 활동이 있고 진로 독서라는 부분을 진로 독서. 하거든요. 독서는 사실 여러 부분 다 걸리기는 하는데 내가 롤모델로 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든가 어떤 직업 분야를 소개한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읽는 활동이 다 진로 활동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진로 분야가 보통 결정이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파보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진로 심화 탐구라고 하는데 그런 활동도 다 진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리고 제가 댓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뭐 어쨌든 고등학교 가면 아예 진로 수업 시간이 있다. 그쵸. 그것들도 다 진로 활동에 들어간다.
맞습니까? 그렇죠. 진로 활동을 그럼 진로 활동 언제 해야 돼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시간표에 진로 시간이 있어요. 아예 진로라고. 일주일에 2번 아니면 하루에 뭐 날을 쭉 잡아서 그 시간에 있고 그 시간에 하고 그 시간 외적으로도 하는 활동도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보시면은 자, 이제 보이시죠? 창체라고 써 있죠? 창의적 체험. 저건 이제 비교과라는 얘기고. 진로 활동이 들어가 있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몇 번에 걸쳐서 명강사 초청을 쭉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검사를 했죠. 진로 찾기를 위한 적성 검사, MBTI, 뭐 스톤 검사 이런 걸 했다. 무슨 검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걸 했다. MBTI를 학교에서 하는 학교가 있군요. 그렇죠. MBTI는 뭐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이 친구 MBTI 할 때 장난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이거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망쳐보여,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참 피곤하죠? 그죠? 중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다시 한번 국영수, 교과 활동도 아니고 성적, 그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장난으로 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나머지도 장난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하튼. 그 다음 또 다른 진로 활동이 있나요? 네, 진로 활동 한 가지 예시만 더 보여드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철학 분야를 진로로 미리 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학교에서 철학을 배워야 된다. 필수로 배워야 된다라는 것부터를 연구해가지고 학술지 때 발표했다라는 부분도 진로 활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게 다 진로가 없을 때 비포, 그 다음 진로가 정해진 다음에 애프터. 이 모든 걸 다 진로 활동이라고 한다. 그쵸. 예.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활동도 사실 진로 활동이거든요. 학교 가서 이제 뭐 2학년이 된 친구들도 저 진로 활동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아예. 학교 가면은 진로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진로 담당 선생님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그거를 활동해라라고 학교 지침으로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진로 활동을 뭔지 잘 모르겠다,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선생님 찾아가고 물어보고 자기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활동을 하셔도 충분히. 그 진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랑 상담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담임 선생님도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선생님들 좀 많이 활용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 비교과의 이제 창의체험 활동의 마지막 봉사활동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봉사활동 부분도 여러분 말은 쉽죠, 뭐. 다 아시죠? 네, 봉사활동을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자세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대하는 자세가. 중학교 때는 1년에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의무로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채우는 데 보통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오시면은 이 의무를 채워야 되는 시간이 없는 거는 아닌데 그것보다는 내가 이 봉사를 할 때 어떤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면은 봉사활동이 좀 더 의미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록되는지 예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시간, 언제 했는지와 그 다음에 어디에서 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시간을 몇 시간 했는지 이런 식으로 기록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 학생은 최근에 제가 이제 스터디코드 한 학생의 봉사활동 시간이거든요. 봉사활동을 쭉 보시면은 친구는 땡땡 요양원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전체 30번을 같은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면접에서 왜 여기서 이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했는가? 라는 질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내가 왜 여기서 했는지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봉사활동을 임한다면은 이런 모양새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한 곳에서 여러 번 해야 되는구나.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하여튼 동아리도 봉사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 된다. 그쵸. 그냥 뭐 날림을 하면 안 된다. 시간 채우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나니까 피곤할 것 같네요. 피곤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학종 다른 영상을 꼭 보세요. 학종이 부담이 늘어난다라기보다는 기회가 되게 넓어진다. 성적에서 좀 마이너스 났을 때 이런 활동도로 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중학생은 아직 고등학교 안 가고 미리 이렇게 마음에 대비를 하고 가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이라고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중학교보다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교과 활동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제가 중간 정리해드릴게요. 왕초 여러분들. 국영수 수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활동들. 그냥 간단하게 이게 비교과예요. 교과가 아닌. 그리고 여기에는 흔히 자동봉진이라고 불리는 4개가 있고 생기부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어려운 이름에 적히는데 그냥 그게 비교과다. 그리고 4가지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다시 간략하게 요약. 자율활동은 그냥 학교에서 뭔가 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 학급 입원이나 학교 행사. 그 다음 동아리는 뭐 아는 거. 봉사도 아는 거. 근데 요 2개는 중학교 때는 좀 그냥 날림이나 시간 채움을 쓰면 요거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진로. 요게 뽑으신 가장 중요한 건데 진로를 찾는 비포 활동. 찾은 다음에 애프터 활동. 둘 다 상관없고 애매하면 고등학교 땐 정식으로 진로 선생님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그 선생님한테 나 뭐 하면 돼요? 어떤 활동 하면 돼요? 라고 상담하면 친절히 알려준다. 딱 이 정도 요약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과 활동 외에 자, 교과 활동. 교과 활동이라는 게 요거를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교과 활동이 성적 잘 받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크게 얘기했죠? 활동과 성적이 있다. 큰 카테고리는. 그럼 교과 활동은 성적은 아닌 거잖아요. 너 수학 2등급이니? 이걸 말하는 건 아닌 건가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아닌 거죠? 그건 아니고 자, 다시 수학 2등급이니 이건 성적이라고 하고 성적이라고. 잠깐만 수학인데 몇 등급인지는 아니라고? 그럼 무슨 활동을 말하느냐? 요거를 이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점수 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화 되는 거 외에 음. 학교 수업에서 보면은 학교 수업에서 그냥 선생님이 수업만 하고 시험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발표도 시킬 거고요. 조별 과제도 시킬 거고요. 수행 평가도 할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럼 수행 평가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행 평가가 포함이 되긴 하지만은 수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네가 너의 수업 태도를 포함해서 발표하거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성적은 결과로 나오는 거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업에서 일어나는 그럼 예를 들면 수업에서 일어나는 경우 수업 때 졸았어요. 그럼 그것도 이거 안 좋은 활동인가요? 이것도 이제는 기록되나요? 선생님이 관찰을 하시죠. 얘가 졸고 있구나라고 관찰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점수에 반영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기록으로 남겨주시진 않겠지만은 다른 좋은 기록을 쓰는데 방해되겠죠, 그게. 학생 여러분 이제 빡셉니다. 무슨 얘기냐? 중학교 때는 그냥 내내 졸다가 학원 가갖고만 눈 반짝이다가 시험만 잘 보면 장땡이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졸면 그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나쁜 것만 얘기 드렸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되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럼요. 뭐 딴 친구들한테 방해가 안 되는 정도로 적극적으로 질문해서 어떻게든 예를 들면 오늘 처음 배운 방정식을 알아내려고 했어. 사실 그랬는데 60점밖에 못 받았지만 활동, 교과 활동으로 보면 좋게 평가받는 거죠. 그렇죠. 점수가 조금 나쁘더라도 점수가 나쁠 수 있는 건 되게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나쁘더라도 얘가 이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여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교과 활동의 글자들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성적은 점수, 결과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과정 이것까지 보는 게 학종이다. 근데 말씀하실 때 수업으로만 집중해 주셨는데 이 성적이 나오기까지는 수업 말고 혼자 하는 활동도 있으시지 않나요? 예를 들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내가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과정에 다 들어가는데 이건 반영이 안 되나요? 그런 부분도 선생님한테 관찰이 된다면은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인데 지금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게 어쨌든 생기부를 적는 건 선생님이니까 집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자율학습은 잘 안 보이니까 주로 이제 수업이 제일 잘 보이다. 그렇죠. 자, 다시 정리드리면 60점, 70점, 1등급이라는 성적 결과가 있고 그게 나오기 전까지 그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모든 과정이 교과 활동이다라고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 활동을 보면은 교과 활동이라는 거는 첫 번째 수업이라든가 내가 그 과목을 공부하는 태도가 들어가요. 이 태도 자체가 내가 이 과목을 왜 공부하지? 이걸 왜 심화하지라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태도도 저희가 자꾸 쉽게 설명드리려고 왕초 보니까 졸지 말아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안 조는 건 기본이고 더 깊은 게 있어요. 지금 그것도 움찔움찔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그건 다른 영상에서 보시고 거기까지는 너무 깊은데 하여튼 좋은 학습 태도. 오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또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내용을 깊이 있게 파는 수행평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배운 내용을 활용해보는 수행평가.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들어가고요. 어쨌든 수행평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읽은 독서라든가 그다음에 발표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제출한 보고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교과 활동 안에 들어간다. 저거를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냥 수행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했는데 지금 딱 저렇게 분리해서 설명하신 게 수행평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결과적인 거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저런 활동도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자체가 수행평가 안에서 뭐 독서도 있을 수 있고 수행평가 내용을 발표할 수도 있지만은 수행평가라고 점수로 매겨지는 부분이 나중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게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수행평가도 왜냐면 수행평가도 뭐 중학생 중에 활발한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어서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수행평가도 아까 말한 그냥 점수라고 그냥 고등학교 때 또 다른 점수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점수 말고 그걸 위해서 한 앞에 붙어있는 모든 활동은 다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요것도 구체적인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요 교과 활동의 기록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자, 깜찍한 질문. 세특이 뭐예요? 선배들이 자꾸 세특 하는데, 그게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줄임말인데, 이것도 어려워. 자, 창체는 뭘로 바꿨죠? 창의적 체험 활동은 비교과. 세특은 교과. 조금 더 정확히 하면 교과 세특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문학이라고 교과목 이름이 들어가고요.
수업 후에 얘가 토론을 했다, 발표를 했다, 정리해서 발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토론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명확하게 교과목 이름이 일단 딱 박히고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해야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얘는 미적분. 미적분 딱 그리고 박히죠, 교과목이. 바뀌고, 이 선생님은 아예 나눠주셨어요. 수업 태도는 어땠다, 음. 그 다음에 자유, 이거 수행평가거든요. 수행평가에서 심화탐구 부분, 그리고 또 다른 수행평가는 어땠다, 이렇게 아예 구분해서 써주시는 선생님들. 자, 아까 전에 그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로 딱 한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미적분 1, 여러분이 익숙한 건 뭐예요? 그냥 숫자 등급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로 쓰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자, 딱 지금 보면 예시 잘 가져오시지만 느끼는 게 뭐죠? 미적분 1에 대해서 숫자만이 아니라 글로 쓸 게 많다. 근데 미적분 1에서 글 쓸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미적분 1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러니까 수행평가 몇 점? 중간고사 몇 점? 이거 말고 한글로 주관식으로 길게 쓰는 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뭘 쓸까? 아, 얘가 미적분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 또는 미적분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 무슨 독서를 했대.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뭐 밤새 무슨 미적분 무슨 논문을 검색했대.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을 잘 모아놨다가 선생님한테 어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말씀하신 그 질문하는 모습도 직접 다 적어주세요. 애들 탐구심이 높아서 비판적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타교과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시켜 탐구한다. 이런 내용들까지 교과 활동 안에, 혜택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과 혜택은 수업에서 진행되는 내가 점수를 받기까지, 내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교과 교과 가장 큰 거 끝난 거죠? 네. 그럼 플러스 알파인가요, 이제? 그렇죠. 비교과 교과 큰 틀로 구분하는 거는 모두 끝났고요. 요 모든 것에 좀 연관성이 있는 활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독서 활동이거든요. 예, 제가 모든 것에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동아리에서도 책을 읽을 수가 있고요. 예, 진로 활동을 하면서 아까 진로 독서 말씀드렸듯이 책을 읽을 수 있고, 자유 활동을 하면서도 흡연 예방 교육을 받고 왜 흡연이 몸에 나쁜 메커니즘이 뭘까라고 해서 또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교과 활동에서도 들어가죠. 그렇죠. 교과 활동에서 아까 말한 대로 뭐 미적분을 잘하기 위해서 그쵸. 책을 찾아봤어요. 예. 그런 활동들까지 다 독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독서는 다들 모든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럼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모든 거에 포함되는 되게 네. 중요한 활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독서는 학교별로 독서 활동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30분 무조건 책을 읽는다라는 거나 한다든가, 아까 얘기했지 교과 활동이라든가 창의체험 활동에 관련해서 읽는다든가, 이렇게 책을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독서 감상문, 비평, 그 다음에 뭐 독서 기록장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시면은 그 기록이 이제 생기부에 독서 기록으로 남게 된다 보시면 돼요. 독서 활동 칸에 과목별로 적어주시고 이 과목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읽은 책들은 이렇게 공통으로 기록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예비고1 학생들이잖아요. 예비고1 학생들은 이렇게 독서 활동을 쭉 적은 리스트가 대입에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진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독서 활동에 대해서도 예전에 저희가 어떻게 독서를 해야지 좋은 독서다라고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총정리를 왕초보 입장에서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걸 해주세요. 자, 일단 크게는 성적과 활동이 있다. 성적은 뭐 중학교 때부터 다 알던 거니까 이제는 활동을 신경 써야 되는데, 활동은 크게 비교과랑 교과가 있다. 비교과는 뭐냐면 수업과 국영수와 상관없는 모든 활동. 여기는 자동봉진이 있는데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럼 교과 활동은 뭐냐? 성적이 아니라 이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에 관련돼서 활동한 모든 활동. 그래서 학종은 주로 성적도 당연히 잘 받아야 되지만 요 활동까지 챙겨야 되는 거고, 독서는 이 모든 활동에 촘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독서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왕초보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들으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또 댓글에다 질문해 주시면은 그런 것들도 추가로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모셔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좀 아쉬운 거라든가, 제가 마지막 요약을 해드렸는데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잘해주셔서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설명 워낙 잘해주셔서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지금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각 활동별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움찔움찔하는 걸 제가 많이 막아드렸거든요. 그냥 오늘은 왕초보 그거니까. 근데 일단 왕초보 넘으신 여러분들이 댓글로 그럼 그건 어떻게 해주시면은 일단 저희 스터디코드 유튜브나 유료 강의 보시고 없는 것들은 또 팀장님과 등장해서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거 왕초보부터 마스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하시고 대비하는 우리 중학생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